안녕하세요, 준우쌤입니다. 오늘 상대 도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대 도수란 무엇인지, 그 다음 상대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풀이를 이용해 앞에서 배운 상대 도수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상대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상대도수란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비율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죠. 즉 상대도수는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대도수는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0 이상 1 이하인 수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도수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반올림하여 계산하였을 때는 합이 1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분포표는 준반 학생 50명이 100m 달리기를 했을 때의 기록을 나타낸 도수 분포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달리기 기록이 10초 이상 12초 미만인 학생 수는 6명, 12초 이상 14초 미만인 학생은 14명, 마찬가지로 18초 이상 20초 미만인 학생은 12명입니다. 100m 달리기인데 좀 많이 빠르죠? 10초 이상 12초 미만이 6명이라니 말도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도수 분포표를 우리가 배운 상대 도수의 분포표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달리기 기록이 10초 이상 12초 미만인 학생의 상대도수를 구해볼게요. 상대도수란 위에서도 봤듯이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입니다. 총합이 얼마였죠? 50명이었죠. 즉 10초에서 12초 미만인 학생들의 상대도수는 총합인 50분의 그 계급의 도수 6, 이걸 계산하면 0.12가 됩니다. 자, 위에서 봤듯이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인 수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만족하죠. 상대도수는 0.12입니다. 자, 이번엔 달리기 기록이 12초 이상 14초 미만인 학생들의 상대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도수는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총합은 도수 분포표에서 총합 50을 가져왔습니다. 50분의 12초 이상 14초 미만의 100m를 달린 학생의 수는 14명입니다. 분자에 14라고 써주면 되죠. 이 값을 계산하면 0.28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도수입니다. 0.28. 그러면 이제 18초 이상 20초 미만으로 아주 느리게 100m를 통과한 학생들의 상대도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대도수는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총합은 50, 18초 이상 20초 미만으로 뛴 학생의 수는 12명, 즉 이 구간의 상대도수는 50분의 12, 즉 계산하면 0.24가 됩니다. 0.24. 자, 14초에서 16초, 16초에서 18초에 뛴 학생들의 상대도수는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10초 이상 12초 미만으로 100m를 통과한 학생의 상대도수는 0.12, 12초 이상 14초 미만으로 100m를 뛴 학생의 상대도수는 0.28, 14초에서 16초는 0.16, 16초에서 18초는 0.2, 18초에서 20초는
0.24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상대 도수의 합은 얼마? 1입니다. 한번 검산해 보겠습니다. 0.12 더하기 0.28은 0.4 더하면 0.56 더하면 0.76 더하면 1. 상대 도수의 합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상대 도수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냥 도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도수의 총합이 매우 큰 경우 각 계급의 도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도수의 총합이 매우 큰 경우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이 중에 키가 150cm 이상 160cm 미만인 사람들의 수, 그리고 160cm 이상 170cm 미만인 사람들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수를 비교할 때 도수로 비교한다면 단위가 적어도 몇 백만 명, 뭐 많으면 천만 명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큰 단위는 바로바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 도수는 앞에서 봤듯이 0에서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 100만에서 1000만이 되는 큰 단위를 한 자리로 줄일 수 있다면 매우 간편하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도수의 총합이 서로 다른 자료의 경우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준운의 반 학생 50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인의 반 학생이 40명이 있습니다. 준운의 반 학생의 몸무게가 40kg에서 60kg인 학생의 수는 총 10명이 있습니다. 영인의 반 학생에서는 7명이 있고요. 자, 그러면 50명 중에 10명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40명 중에 7명이 많은 걸까요? 이것을 상대 도수를 비교하면 편리합니다. 준운의 반 학생은 50명 중에 10명, 즉 상대 도수가 0.2인 반면에 영인의 반에는 40명 중에 7명, 0.175가 상대 도수입니다. 이럴 때 도수의 총합이 서로 다른 자료의 경우 상대 도수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냥 도수 분포표의 도수 분포 다각형이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은 배웠을 것입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에 대한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구한 상대 도수 분포표입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로축에는 양 계급의 끝값들, 세로축에는 상대 도수를 써놓습니다. 상대 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상대 도수 분포표를 직접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달리기 기록이 10초 이상 12초 미만인 학생들의 상대 도수는 0.12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엔 10초에서 12초인 학생들의 상대 도수는 0.12입니다. 즉 0.12가 되는 부분까지 색칠해 줍니다. 그 다음 12초 이상 14초 미만은 0.28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18초 이상 20초 미만인 학생들은 상대 도수가 0.24이기 때문에 18초 이상 20초 미만을 기록한 학생들은 0.24까지 색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는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가운데에 점을 모두 찍고 이것들을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